안녕하세요. SPI 구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7월 10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신밸류 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신밸류 리츠와 기초자산인 대신 343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오늘은 대신밸류 리츠가 상장 전에 해야 되는 모든 절차, 준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대신밸류 리츠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신밸류 리츠는 오는 7월 10일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상장 전 마지막 절차인 공모 청약을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공모 청약 결과는 6.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초 대신밸류 리츠 상장 계획이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의 상장 리츠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답습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많이 컸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인 작년 7월 1일에 상장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상장 이후 주가가 이렇게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바로 앞에 직전에 상장했던 리츠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신밸류 리츠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대신 파이낸셜 그룹이 그 어떤 스폰서보다 상장 리츠에 가장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정시 호조 등으로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도 있었고,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상장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대신밸류 리츠가 아주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너무 이른 단계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오늘 얘기해 볼 거는 대신밸류 리츠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2018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도 상장 리츠가 있었지만 SPI에서는 그 전에 상장 리츠와 그 이후의 상장 리츠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상장했던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가 많았고요. 반면에 자기관리 리츠가 과거에 상장을 했다가 배임 횡령 그런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로 상장 폐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 국토교통부가 한국거래소에서도 자기관리 리츠보다는 위탁관리 리츠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쳤고, 그런 리츠들이 많이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로 상장된 리츠, 2018년 이후로 상장된 위탁관리 리츠를 좀 별도 다르게 구분해서 보고 있고요. 또 그 이후로 상장된 리츠들을 보면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문적인 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 프랑코 자산신탁, 미래세 자산운용, 마스터한 투자운용 등과 같이 전문적인 운용사들이 상장한 리츠가 있고요. 또 SK와 롯데, 하나, 삼성과 같은 이랜드와 같은 대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한 리츠가 있는데, 대신밸류 리츠는 스폰서 리츠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폰서 리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스폰서 리츠들은 상장 이후에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고, SK 리츠, 롯데 리츠, 이리츠, 코그랩 할 것 없이 하나 리츠, 삼성 레퍼런스 마찬가지고요. 신규 자산 편입과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과 잡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과 투자자 논리가 아닌 그룹의 논리를 앞세운다는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요. 여전히 지금도 대기업 스폰서 리츠는 상장 리츠를 유동화 창구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궈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같은 한국 스폰서 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 최근에 기관 투자자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 리츠 시장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대기업 스폰서 위주로 구성된 그런 리츠 시장이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과 좀 다르다. 리츠 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다른 선진국 달라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게 스폰서 리츠의 한계는 한국 리츠 시장이 극복해야 될 아주 큰 허들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스폰서 리츠라는 용어가 한국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였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스폰서라는 이제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한국은 앵커 리츠라는 얘기를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앵커 리츠는 또 뭐 다른 형태의 리츠가 있죠. 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으로 크랑커 운영하는 이제 앵커 리츠가 있기 때문에 앵커 리츠보다는 스폰서 리츠라는 용어가 보편화됐는데, 한국만 있는 건 아니고 일본이나 이제 싱가포르 같이 한국보다 리츠 시장이 빨리 먼저 성장한 나라에도 물론 스폰서 리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폰서 리츠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대형 디벨로퍼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스폰서 리츠, 주로 제조업과 리테일 기반의 스폰서 리츠보다는 이제 부동산과 금융시장 이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시장의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받아들이면 성장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은 이제 대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 스폰서 리츠가 계속해서 이제 2018년 이후로 상장 리츠 시장 본격화된 이후로 계속 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밸류 리츠를 상장하는 스폰서인 대신 파이낸셜 그룹도 충분히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대신 밸류 리츠 AMC인 대신 신탁도 스폰서가 아닌 투자자를 중심에 두고 의사결정하겠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신 밸류 리츠 스폰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좀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저도 옆에서 계속 지켜봤지만 오랫동안 이제 리츠 상장을 준비해갖고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스폰서 리츠와 달리 유동성 확보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의 좋은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리츠라고 그러니까 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신 밸류 리츠가 가진 단점 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또 이를 증명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또 대신 밸류 리츠 행보가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에도 이제 이 대기업 스폰서 리츠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신세계, 태광그룹이 이제 스폰서 리츠 준비하고 있고, 이런 리츠들 상장에도 이제 향후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밸류 리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 이제 대신 밸류 리츠를 상장한 대신 파이낸셜 그룹은 이제 일단 지금 현재 목표는 올해 하반기에 또 이 해외 자산을 기초 자산을 하는 일본의 임대주택과 오피스를 기초 자산을 하는 대신 글로벌 리츠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리츠를 사실상 동시에 상장해서 운용할 계획인데요. 이 리츠 MC 중에서 복수의 상장 리츠를 운용하는 곳들이 더러 있죠. 신한 리츠 운용, 코랑구 자산 신탁, 이스 자산 운용, 미래에셋 자산 운용, NH농협 리츠 운용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의 AMC가 복수의 리츠를 운용하는 사례들에서 어떤 집중 운용과 이해관계 상충 이슈가 제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신한 리츠 운용이 대표적인데요. 신한 리츠 운용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와 신한 서브 T&D 리츠, 신한 알파 리츠, 신한 알파 리츠 해서 상장을 해서 이게 세 개의 리츠를 이제 상장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고금리, 한정산,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부정적 이벤트 발생하다 보니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주주뿐만 아니라 신한 알파 리츠와 신한 서브 T&D 리츠 투자자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는 사실은 이게 결국 하나의 AMC가 여러 상장 리츠를 운용하게 되면 이제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이제 세 개의 리츠를 운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리츠에 집중해서 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AMC들과도 이런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이제 모든 리츠를 최선을 다해서 운용할 수 있냐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대신 자산 신탁도, 리츠 MC 자산 신탁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전반적으로 상장 리츠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리츠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 자산 신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밸류 리츠와 달리 대신 글로벌 리츠는 또 해외 자산 담은 리츠인데, 리츠 운용에 대한 난이도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걸 충분히 이제 운용하고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 대응을 잘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대신 파이낸셜 그룹과 대신 자산신탁 그리고 대신 밸류 리츠 대신 글로벌 리츠가 이제 보여줘야 될 어떻게 운용할 수 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될 증명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대신 밸류 리츠 그리고 향후에 상장할 대신 글로벌 리츠는 기존 상장 리츠의 어떤 뭐 좋은 점은 보고 배우는 타산지석 삼고 또 나쁜 점은 이렇게 좀 뭐 반복하지 않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이렇게 좋은 리츠로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1년 만에 상장한 새로운 리츠인데 기존의 리츠 상장 리츠들로부터 이제 시행착오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서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신 밸류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